오늘 사례로 이제 세월호 사건을 다시 이렇게 한번 다루는데,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데, 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세월호 사건의 제일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든다면 뭐를 들 것 같냐? 생각나는 대로. 뭐? 선장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누구? 해경의 문제. 그 다음에 또 너희들 그저 여러분들이 산업공학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지적하라면 1번이 뭐야? 전문화. 두 번째가 단순화, 네 번째가 과학화, 다섯 번째가 시스템화. 그 다음에 이제 개선은 인포메이션, 정보화, 인테그레이션, 집적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인텔리전트가 아니고 저 인노베이션인데 저 혁신. 자, 따라서 OS3I 따라서 뭐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뭘로 다 풀면 돼요? 이 OS3I로 풀면 돼. OS3I로. 자, 이 세월호 사건의 제일 주범이 제일 잘못된 게 뭐가 잘못돼 있다? 전문가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없다. 이게 제일 1번이야. 이게 이제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 재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뭐야? 우왕좌왕.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자, 여기 문제가 뭡니까 하면 딱 뭐라고 지적하면 돼요? 전문가가 없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통행정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없다? 서울시에 교통 전문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세월호면 세월호의 임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해운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다 뭐밖에 없어요? 구원파 교도들밖에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그걸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주장했어? 아담 스미스. 이제 말하자면 스페셜라이제이션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OS라고 그래. OS의 1번이 뭐라고?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가가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째가 뭐냐? 너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이게 마녀 사냥식으로 하면 안 돼. 선장은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장이 몇 살 먹었다는 거야? 69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71세란 말이야. 이게 고령화지, 고령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 회사의 문제가 뭐냐면은 고령화인데 더 중요한 건 뭐 이 사람이 뭐였다는 거야?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거야. 알겠죠? 뭐야? 비정규직 임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선장의 봉급이 얼마야? 270만 원. 선장의 봉급. 애들 껌값이지. 그런데 여기서 뭐 타이타닉호의 선장의 말하자면 어떤 자존심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그놈이 더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라고. 그렇잖아. 말하자면 270만 원짜리 71세의 고령의 임시직이 그 사람한테 무슨 거기서 말하자면 뭐 영국식의 어떤 젠틀맨십이라든지 이런 걸 기대하는 거가 아주 잘못된 거지.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 신문 같은 걸 볼 때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나느냐? 안 나요. 왜? 그 사람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지금 문제는 뭐야? 우리나라 국가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시스템이 잘못됐는데 시스템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마녀 사냥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걸로 끝내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난다 안 난다? 전혀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고. 그래서 선원들이 어때요? 잦은 이직이야. 잦은 이직. 거기에 회사는 언제 입사한 사람이야? 그 전날. 재수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기가 힘들지. 어? 거기 1등 항해사 선원직 직원 15명 중에 10명이 뭐야? 지금 이 배를 운전하는 지 몇 년이 안 돼? 6개월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완전 초보들이지. 초보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 언론 이놈들이 완전히 문제를 호도하는 거야. 문제를 호도하는 게 거기다가 맞으면 타이타닉호의 선장의 어떤 그 리더십든지 허드슨 강의 리더십이다. 그 사람들 월급 얼마 받냐? 적어도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받고 정규직이잖아. 그건 아니지. 그 문제 해결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죠. 2%가 뭐를 못해?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이 배 해운사의 임원들도 왕초보, 배 선장서부터 다 왕초보, 그 다음에 해경도 왕초보, 수영 못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를 하냐면은 왜 규제를 없앤다고 그러잖아. 그럼 옛날에 해경 뽑을 때 뭐를 했어? 수영 잘하냐 못하냐를 뽑았는데 그것도 규제라고 없애버려. 그러면 해경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 수영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온다. 이게 32%가 수영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면 지금 애들 장난질 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업에서 뭐를 없앤다고? 스펙을 없애겠다. 스펙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 어떻게 뽑냐고. 아는 거는 학벌 이상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삼류대학 애들이 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라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년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은 어떤 거야? 20년 넘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은 선박이 옛날에는 수명을 몇 년까지 쓸 수 있었어요. 20년. 근데 이걸 몇 년 늘린 거야? 10년 더 쓰게. 이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다 이직들을 다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 또 문제가 뭐야? 얘네들 교육 예산이 총 얼마라고? 직원 교육비가 54만 원. 한 사람당 얼마 교육을 썼어? 4,000원. 4,000원이 무슨 밥값도 아니고 빵값도 아니고 뭐냐 떡값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자, 첫째가 뭐라고?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초보 뽑아다가 교육도 안 하고 말하자면 비정규직에 월급은 박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분실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가 1번이 뭐야? 뭐를 질문하면 뭐라고?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이거 머릿속에다 꼭 박아도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든지 가서 예를 들어서 대우중공업에 구매 담당 부서의 문제점이 뭐냐? 1번이 뭐야? 직원의 전문화. 구매 담당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딱 그냥 그게 1번이야. 1번이야.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장의 책임의식이다. 이제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가 있어야 거기서 어떤 책임의식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내가 그냥 해먹기도 싫어 죽겠는데 내가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직업의식을 강요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명확하게.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를 우리 산업공학도들은 지적해야 돼? 시스템의 문제. 알겠죠? 그 사람이 책임의식이 없게 만든 전체 시스템에 뭐가 잘못됐느냐를 우리는 지적해야 돼. 알겠죠? 산업공학은 뭐를 지적하는 데다? 시스템. 그래서 우리 산업공학과 이름을 시스템공학과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선장의 생존율이 뭐보다 높다고? 승객 선장 생존율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그 여객선의 선원들의 뭐가 문제예요? 윤리도 문제지만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이것을 뒤따라가는 뭐야?
그 사람들은 뭐를 심어줘야 돼? 긍지를 심어줘야 되고, 자, 그런 그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일본 동일 사고의 교훈이다 그러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뭐라고? 점집이야. 점집.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얼마 정도 앞서가느냐? 한 20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요. 그러니까 뭔 사고가 딱 나면은 20년 전에 일본에는 어떤 동일한 사고가 없었는지를 항상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알다시피 민족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식한 놈들이 뭐 민족성이 어떻고 있다는 소리 하는데, 이 세상에 민족성은 없어요. 이게 일본 민족의 성질하고 우리 한국 민족의 성질, 이런 민족성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을 뿐이야. 하나는 뭐? GNP성, 소득 수준. 그러니까 어느 국민들이 1000불 소득이면 1000불 소득, 2000불이면 2000불, 10,000불이면 10,000불, 20,000불이면 20,000불. 그러니까 1000불짜리 국민들은 1000불짜리의 그 어떤 그 행동을 거지를 보고, 10,000불짜리는 10,000불을 보이고, 20,000불짜리 20,000불짜리를 보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지역성이 있어요. 지역성은 뭐야? 우리가 섬나라냐, 아니면 반도국가냐, 아니면은 그것이 대륙이냐, 이 이제 그 자기 사는 동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어떤 나라야? 섬나라야. 이게 섬나라들은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비슷해. 영국에 뭐가 있냐? 왕이 있죠. 일본에 천황이 있죠. 일본의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죠. 영국도 왼쪽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맞으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는 반도대로 비슷해. 유럽에 우리나라 민족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태리. 반도 국가잖아. 이번에 선장 도망간 나라도 어느 나라고 어느 나라냐? 한국하고 이태리 두 놈만 도망가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건 웃기는 소리지만 너희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반도 민족들은 조금 그렇게 의리를 잘 안 지키느냐? 왜 섬나라는 지키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선장이 도망을 가지 않냐? 그런데 그 섬나라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걔는 어때요? 도망간 놈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가지고 걔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섬나라 애들은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산무의 섬하면 어디를, 아니 산무의 동네하면 어디를 얘기냐? 제주도. 제주도는 왜 우리가 말하면 뭐 도둑 없고 뭐 없고 하는 동네라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섬이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이 딱 돼 있다고. 반도 국가, 우리나라는 외침을 몇 번 받았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930번 받았다 그래. 우리 힘으로 막은 게 30번이고 나머지 900번 어떻게 막아? 도망가서 막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 튀는 것부터 해. 뭐만 알겠죠? 그게 이제 한국민의 기본 특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제 재밌는 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 되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너희들이 저 역사적으로 이제 아는지 모르겠는데 6.25 사변이 나자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어요? 아래로 부산으로 내려갔지. 내려가면서 뭘 했어? 한강 다리를 폭파해버렸잖아. 저 혼자 살겠다고 전 국민을 다 죽음으로. 그것만 그랬나?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또 신의주로 도망가면서 저 임진강에 있는 모든 부교를 다 불사질렀잖아.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왕이 강화도로 피난 가고, 이 말하자면 전 국토는 누구한테 내줘? 원나라한테 다 내줬잖아.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자기들만 가서 강화도 이렇게 사는, 이제 그것이 나쁜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꼭 그렇지 않다라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은 소수민족이 몇 개 소수민족이 있냐? 55개. 일사불란하게 중국에 반항한 민족들은 다 멸종이 됐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거나 저마이라도 살겠다고 살다 보니까 그 중국하고의 5,000년 역사에
민족이 살아남았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해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하려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장에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맞으면은 그 중앙대책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야? 안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게 전부 운조합 이사장은 맞아 전부 위에서 내려온 낙하산 전부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야. 전문가가 없다. 다 모아지는 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 같으면 뭐가 있어요? 연방 재난관리청이라는 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가장 그 맞으면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거론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일종의 누가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누구? 왜냐하면 이게 이 해난 사고라든지 이게 문과들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야? 이과들의 문제야. 이과들이 어떻게 맞으면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의 밑바닥으로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거냐 뭐 할 거냐 이런 거는 뭘로 해야 돼?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문과 애들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쪽에는 뭐가 다 있어요? 해난진난청에는 전부 맞으면 공학 박사들. 그게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는 게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너희들이 이제 산업공학과를 갖다가 뭐라 그래? 오퍼레이션스 리서치라고도 하지, 그쵸? OR 그러는데 OR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 전쟁 중에 군인 애들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지금 왜 이 해난청을 만드네 뭐네 아무 쓸모가 없는 게 거기에 어디 애들이 와요? 주로 담당자로 서울 법대 출신이 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도 군인들한테만 맡기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뭐래? 브라케트 박사라는 사람이 뭐 한 사람이야? 물리학 박사야. 이게 물리학 박사, 천문학 박사, 심리학 박사, 맞으면 뭐야? 기상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뭘 맡긴 거야? 이제 독일 애들이 영국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포라든지 어떻게 배치하면은 저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하면서 그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오퍼레이션스, 작전이라는 뜻이 오퍼레이션스가 작전 연구팀이다. 오퍼레이션 리서치. 그걸 누가 했다고? 과학자들이 한 거야. 과학자들이 한 거야. 과학자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좀 여기에 누가 붙어야 돼? 미래 과학부 장관이 가서 거기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이건 그래가지고 그 말하면은 그 여러분들 알겠지만 원자력은 어디에 소관이에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고.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은 그거는 과학자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해난 사고도 누가 해야 돼?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 문과 애들 갖다 놔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그것이 이과냐 문과냐 했을 때 이과 소관이라는 생각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시스템 쪽에 맞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S가 아까 첫 번째 S가 뭐? 스페셜라이제이션. 두 번째 S는 스탠다디제이션. 표준화. 전문가가 없을 때는 뭘로 해야 되냐? 문제 해결을 뭘로? 표준으로 하는 게 표준. 그냥 표준대로 하면 되니까. 표준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냐? 너희들도 이번에 알았죠? 해양사고 조난시고 나면 119가 아니고 몇 번으로 해야 된다고? 122. 122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아무도 몰라. 이거는 지들끼리만 정해놓고 국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애들이 119로 맞으면은 조난신고를 했지 122로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122가 그 다음에 뭐를 만들어놨어? 백서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해양사고 70%가 항해 규정을 안 지킨다고. 규정은 무슨 규정? 안 걸리면 그만하고. 이게 첫째는 표준이라는 게 없고 있어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야. 체크하지 않는다. 이게 맞으면 처벌받지 않는 표준. 그러니까 3배 초과 12번이나 했는데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해경 애들이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는데 몇 분 걸린다고? 한 척당 13분. 13분이면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 들어가서 뭐 물 한 그릇 먹고 나오면 끝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검사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 근데 형식적 표준. 그 다음에 이런 구명정은 있는데 여기다 뭐를 했어요? 페인트로 덧칠해 가지고 맞으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다는 거 아니야 이걸.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지. 안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회사를 가요. 회사를 가서 심사를 하러 나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은 규정집을 가져오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규정집에 뭐가 있냐면은 언제 고쳤나 하는 게 있어요. 이 규정을 어떻게 바꿨나 하는 그 히스토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깨끗하면은 이 규정을 안 지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규정은 지키다 보면 뭔 일이 꼭 생기냐? 맞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수정을 해야 돼 중간중간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언제적 얘기야? 20년 전적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 같은 걸 만들면서 규정을 만들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규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규정을 만든다는 데만 의의를 둔다고. 응? 이게 너희들 알겠지만 너희들 왜 동창회 회칙 같은 걸 만들 때 그렇지 않냐? 처음에 동창회 구성할 때 동창회 회칙 만들 때 어떻게 하니? 야,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동창회를 열자. 그러면은 꼭 옆에 놈이 뭐라고 그래? 야,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는 무슨 우위가 다져지냐? 2달에 한 번은 만나야지. 그러면 그 옆에 있던 놈이 또 뭐라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놈이 그냥 주장이 관철이 되잖아. 그리고 또 그놈이 목소리가 크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만나자는 놈은 안 나오잖아. 저는 원래 안 지킬 생각을 하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이 규정이라는 거는 뭐야? 표준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이 만드는 표준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터무니없는 표준 해놨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이제 이 배 문제가 뭐냐면은 배는 요금을 어떻게 받아? 중량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부피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피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컨테이너이면 이 컨테이너 하나에 따라서 얼마다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수돗을 싣거나 돌을 싣거나 종이를 싣거나 가격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8톤 추럭 같은 거는 8톤 추럭 한 대에 얼마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8톤 추럭에다 뭐를 할 거야? 굉장히 막 짐을 너무 빡빡하게 싣는다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과적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죠. 표준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경 매뉴얼 무시 우왕좌왕. 이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왜 그 저 선원들하고 누구하고 그 해운사하고 통화를 했대잖아. 계속 통화한 게 뭐냐 하면은 야 배가 가라앉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너희들이 아까 얼마야? 화물을 800톤 실어야 되는 걸 지금 얼마 실었어? 2,400톤 실었으니까 그 화물 많이 실은 거를 조작해라. 그래갖고 이제 이 서울에서 야 우리 800톤밖에 안 실었다고 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입 맞추고 있을 때는 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들 나중에 처벌받을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요 마담이 이 조작하는 데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고? 단순하자. 따라서 전문화.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문제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처음에 학생이 해경에다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냐. 아까 119로. 신고를 하니까 그쪽에서 뭘 물어봤어? 야, 그 유도는 얼마고 경도는 얼마냐? 학생이 거기서 경도가 얼마인지 유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
지금 애들 장난질 거야.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짝에서 야 거기 위도하고 경도를 말하시오. 이게 학생한테 위경도 물어보다가 시간을 허비했다. 그래갖고 안타까운 12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난 매뉴얼이 몇 개냐 찾아보니까 한 3,000개 된다는 거야. 3,000개. 그러니까 한 10년 됐나? 너희 선배가 이제 나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왜? 지금 이제 제가 그 품질관리 부서를 맡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저희 회사에 그 표준이 15,000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표준만 해도 참고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알겠지만 8만 대장경 그렇잖아. 그 8만 대장경 얼마야? 81,340경이라고. 그 81,340경이라는 게 뭐가 대단하냐? 뭐 경이 8만 개니까 대단하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8만 대장경을 뭐를 했느냐면은 그걸 갖다가 그 이제 요새 전산화를 했지 않냐. 그래갖고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8만 대장경을 치면 다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고려 시대에 8만 대장경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 그렇게 과학적일 수가 없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 그러면 뭐 암경 아니면 부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거가 딱 정리가 돼서 뭔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이게 표준이라는 게 뭐 할 수 없는 표준은 표준이 아니야?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표준은 표준이 아니라고. 표준이 아니라. 표준이 3,000개나 되면 누가 이걸 기억하겠니? 표준은 뭐 해야 돼? 심플해야 돼.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어떤 애들한테 뭘 지키라고 했을 때 이 심플해야 돼요. 이게 심플리피케이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야? 사이언티피케이션. 과학화가 되어야 된다. 자, 다시 전문화 따서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네 번째가 뭐야? 과학화. 과학화가 돼. 과학화가 돼야 된다. 너희들이 알겠지만 이번에 제일 논란의 대상이 뭐야? 다이빙 벨이죠. 그 안중에 이 다이빙 벨을 주장한다는 놈이 와가지고 얘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게 했냐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과학화가 안 되고 어떤 그리고 맞으면은 수색 시간 허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 놈이 이제 뭐라겠다고? 나는 그래도 이게 실패한 거를 알았으니까 이런 거 교육시키면 안 돼요. 옛날에 이제 너희들 알겠지만 이 에디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에디슨이 그 전구를 개발했지 않냐. 근데 이제 전구의 재질을 뭘 쓸까 해가지고 몇 개 2만 가지 종류를 가서 이렇게 딱 써봤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 보고 에디슨 보고 아이고 연구 개발을 2만 번이나 실패했다며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2만 번을 실패한 게 아니고 2만 가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냈으니까 성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사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다는 게 이제 이걸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 말이 되냐 안 되는 거지. 그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실험을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이런 거는 뭐가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되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학이라는 건 뭐가 과학이라고 그랬어? 재현성이 있을 때 누가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이거 지금 맞으면 여기서 완전히 이 친구가 이 다이빙 벨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처음 맞으면 써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실패한다는 이런 걸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전부 첨단 탈출 장비들이 다 무용지물이었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입증되지 않은 거는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과제인데 사고 현장에다가
그 맞아면은 그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 거기에 갖다가 수용소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 너희들이 병원에서 응급실에 환자 부모들이 들어가면 수술하냐 못하냐 못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수술하고 있는데 옆에서 뭐 맞아면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배제하고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방치해 놓으니까 그 맞아면 아까 다이빙 벨도 어때요? 막 어느 놈이 와서 뻥을 치는 거야. 그 뻥을 치는 놈은 어떤 놈이야? 어떤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 다이빙 벨을 쓰면은 맞으면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부모네들은 어때요? 그걸 쓸 수밖에 없잖아. 쓰자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된 거야. 그러면 쓰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막 투입해 가지고 괜히 며칠 사람만 맞으면 이렇게 구조하는데 맞으면 그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약 250억이나 들여가지고 해군에서 사온 수중 무인 탐사기가 있으나 마나했다. 이 뭐 이런 것들 이게 가장 비과학적이라는 게 여러분 과학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 룰 오브 썸이라고 그래. 알겠죠? 룰 오브 썸이라는 게 뭐냐면 썸이 요거지 않냐? THUMP 룰 오브 썸. 그러니까 이제 요걸로 하는 거를 룰 오브 썸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적재 중량을 실었나 안 실었나를 뭘 보고 알아? 화물의 무게를 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가지고 배가 여기 이제 이렇게 물에 얼마나 잠겼나 이렇게 봐가지고 아 요게 이제 맞으면 몇 메타 잠겼나 이렇게 보고 그냥 요 괜찮네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어? 배는 너희들이 이제 배가 이렇게 복원력을 주려면은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뭘 실어? 물을 실는다고. 이게 맞으면 수평수락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맞으면 이런 고체 같은 거는 이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실리지만 물은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물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다 이걸 수평수라 그러는데 수평수를 실는데 수평수를 실으면 이제 수평수를 맞으면 1000톤 실고 화물을 1000톤 실으면은 전체가 어때냐 2000톤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물이 이렇게 얼마 이제 적정선에 잠긴다고. 그런데 이제 짐을 더 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수평수를 500톤을 빼고 짐을 얼마 실어도 돼? 500톤을 실어도 토탈 중량이 2000톤이니까 그 금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수평수를 다 빼고는 전부 다 짐을 실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저 맞으면은 그 운항 관리자들이 이렇게 보면 그래 2000톤이네. 근데 여기에 수평수가 얼마 있어야 돼? 1000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 거지. 이게 이제 전부 그 맞으면은 눈대중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 시스테마이제이션. 자 다시 하자. 첫째가 뭐? 전문화. 따라서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과학화, 시스테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시스테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테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재난 땐 중앙정부가 일사불란 이제 되는데 5번 집계가 번복이 됐다. 국가 대응 시스템이 부재하다. 안일 행정, 무용지물이었다. 이제 이게 통제 이제 문제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역사의 교훈을 항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해난 사고의 인명 구조율은 몇 프로? 96%. 우리가 일본을 비난하고 뭐지만 일본은 우리보다는 어떤 나라야?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사고 사례가 딱 나오면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거지. 2009년에 그 우리 지금 여기 세월호고 똑같은 배가 똑같은 사고가 일본에서 났었던 게 기록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안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어느 말하면 허드슨강의 기적.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허드슨강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우리나라하고를 이렇게 1대1 맞대응시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잘못된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으면 아까 뭐야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하자면 월급 수준이 허드슨강의 그 파일로트의 월급 수준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몇 분질도 안 돼요? 10분질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뭐가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뭐라고? 문제는 항상 뭘로 요약이 된다고 했어? OS.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은 뭘로 내야 돼? 3I. 3I. 첫 번째 I가 뭐야? Information. Inform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Integration. 세 번째가 이제 말하자면 자, Information. 이게 정보화. 이번에 지금 가장 큰 말하자면은 왜 말하자면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했냐 하면은 배에서 표를 뭘로 받아? 사람 손으로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이걸 비행기 같이 뭘 했어야 돼? 전산화. 이게 표 사는 것도 전산화. 이것도 말하자면 조사도 전산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올 6월 달부터 여객선의 티켓도 전산으로 발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말하자면 그것을 전부 다 왜냐하면은 몇백 명이나 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가 불가능해요? 확인 같은 게 불가능하니까 이게 전산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에 뭐가 실려 있어야 돼요? 블랙박스. 그래야 이제 말하자면은 배가 왜 사고가 났는지 진짜 뭐 말하자면 조타수가 뭐 45도를 틀었는지 150도로 틀었는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블랙박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무슨 대책을 내놓을 때는 항상 뭐야? 전산화, 디지털화. 이게 이제 대안이죠. 이제 대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요게 지금 우리나라에 VT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지 않냐. 그러면 황해를 딱 지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황해 때까지는 맞으면 한국에서 관제를 해요. 이 비행기를. 근데 이제 황해를 딱 넘으면 중국에서 관제를 해. 중국에서 이제 넘어가면 맞으면 뭐 말레이시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와 같이 배도 이제 이렇게 그 해안을 나눠 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떠날 때는 인천 관제 VTS에서 이제 관제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맞으면 저기 태안으로 넘어가는데 군산에서 이제 진도로 넘어가는데 이게 이상하게도 진도 거는 해경 관할이고 인천 거는 그 해수부 관할이래요. 그런데 제주는 또 해수부 관할이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진도 거는 해경이 알아서 하고 해수부에서는 그 관할로 딱 들어가면은 우리 배의 위치를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왜 보면은 왜 그게 있잖아. 왜 배가 그 맞으면 자기네 조난 신고를 왜 진도로 안 하고 제주도로 했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얘네들이 어떠냐면 군산을 딱 지나면 해수부니까 군산을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다가 주파수를 맞춰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도는 간섭을 안 하니까 뭐만 알겠죠. 해경 관할이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그냥 거기다가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에다 보고를 한 거예요. 어디다 해야 되는데 진도에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 VTS가 이게 맞으면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해수부하고 해경이 통항 정보가 불통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이게 또 불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난 사고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해양수산부하고 해양경찰청이 있어가지고 정보통신망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고를 할 때 해양경찰에 하든 맞으면 해수부에 하든 이것들이 어때요? 둘이 컴먼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용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어떤 건 거야? 진도에다가 계속 전화만 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통화 중이라서 이게 통화가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12분을 다 까먹은 거지. 그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뭐가 돼야 된다고? 인테그레이션. 집적화. 그래서 어느 하나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집적화, 인테그레이션. 인포메이션 앤드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이제는 뭘 만들겠다고? 재난청을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제센터가 집적화가 돼야 된다. VTS가 이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 한 번만 잠깐 볼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의 문제들, 이게 전부 그러니까 관제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부는 일단 그 배가 이 관제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연락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 추적을 하는데, 이쪽은 해경은 그런 연락 체제가 안 돼 있으니까, 아까 그거 맞으면 세월호에서는 연락 안 해도 되는 데는 안 해버리고 해야만 하는 제주도에다가 이렇게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 10개 각 부처마다 대책본부를 만들어. 근데 이것들이 뭐가 안 돼? 유기적으로 집적이 안 된다면, 인테그레이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서로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 개선의 두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인포메이션. 두 번째는 뭐야? 인테그레이션.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비상식화, 혁신. 비상식화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제기되는 게 뭐냐? 국가를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배 조난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부조리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니든 그냥 뭐 안 걸리는 게 없잖아. 맞으면 지금 개혁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뭐야? 종교도 개혁해야 되고, 정치도 개혁해야 되고, 다 해야지. 그게 하나하나가 맞으면은 그 요새 이제 유병헌 회장하고 나오지만, 그게 뭐야? 옛날에 너희들이 이제 오대양 사건으로 맞으면 신도들이 32명이 집단 자살한 그 조직이라고, 그 조직이. 그러니까 걔네들 생각은 뭐라고? 이 세상은 말세다. 그러니까 우리라도 살자. 어떻게 구원파에 들어가면 우리라도 살자. 뭐 이런 그 어떤 그 종교적인 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부정부패, 해수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요새 이제 뭐라, 옛날에는 해피아라고 그랬어요. 그저 해수부의 마피아에서 해피하더니, 요새는 해수부만 건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떠다고? 전체를 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관피아로 바뀌었어요. 요새 지금 이제 관피아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관피아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은 인맥 따라 인생 성패하는 게임 노래 실종 파벌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뭐 말하면은 어느 대 출신들,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부는 뭐야? 부산의 해양대 출신들, 뭐 어디 가면 서울대 출신들, 어디 가면 무슨 대 출신들, 이런 말하면 파벌주의다. 그 다음에 이제 낙하산 인사.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나중에 다 어디로 지배하게 되냐면은 청와대로 다 지배하게 돼. 왜?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임명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맞으면 어디 하나가 아니라 전국을 다 이렇게 커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장관들 산하경에서 방 뺀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해양 뭐 이런 거 전부.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제 뭐랬어요? 사과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의 법칙? 하일리의 법칙. 항상 재앙은 항상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재앙을 처절하게 경고를 하죠. 몇 번? 300번. 그러면 몇 번? 29번은 뭐가 일어나? 경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대형사고가 한 번은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재앙을 처절하게 경고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굉장히 불안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터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날 곳 하나를 고르라면 어디일 것 같냐? 근데 원전도 원전이지만 지금 제일 재앙이 터질 곳 하나를 지적하라면
롯데 J월드야. 그게 지금 근원이야. 그 왜 그래? 롯데월드 이쪽에 뭐가 있냐? 서울공항이 있잖아.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게 그 152층이냐 그게? 그걸 지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낮춰서 한 100층 정도 지어야 되는데 그걸 152층으로 지면서 이 서울공항에 이 저 뭐야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어? 그 활주로의 방향을 이렇게 틀었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가 칠 텐데 이쪽으로 틀었어요. 근데 만일 비행기가 약간이라도 고장 난다면 어디를 칠 수 있어요? 롯데월드 그냥 갖다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한 짓들을 한다고. 아니 나 그 웃기는 게 그거 꼭 152층 져야 되냐? 한 90층쯤 지면은 누가 걔를 처벌을 하냐? 근데 152층을 져가지고 항로를 틀을 정도로 이제 이런 위험한 짓들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 얘기하지만 그런 사고가 날 일은 뭐야? 만일이지. 10,000번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사고지. 근데 10,000번 시행을 하면은 확률은 얼마냐? 1이지 않아. 비행기가 10,000번 이렇게 뜨다 보면 한 번은 갖다 박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뭐를 없애야 된다고? 위험이 일어날 소지를 없애야 돼. 소지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품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뭐라고? 요약하면 OS 뭐 3I. 자, OS 1 너희들이 1 하면 뭐야? 전문화. 2 3 4 5 시스템화. 그다음에 1I 인포메이션. 2I 인테그레이션. 3I 인노베이션. 이게 이제 그 해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이렇게 혁신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분만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강의하다.